자,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음. 자, 복원력. 복원력은 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. 음. 그러니까 오뚜기나 요거 같은 거 내가 살짝 움직여도 얘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복원력이 클수록 물체가 안정적인 거 이해할 수 있겠지. 자, 예시를 좀 볼게.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요 복원력의 예시. 첫 번째, 오뚜기. 오뚜기는 무게중심을 엄청 밑에다가 만드는 것이 핵심이야. 그러니까 위에는 가볍고 아래는 밑에 무거운 추 같은 걸 넣어서 물체의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지. 낮추면은 요 받침점 근처에서만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 살짝 움직여도 다시 회전시키려는 원래대로 돌리려는 그 복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뚜기가 내가 얘를 넘어뜨려도 다시 쓰는 거야. 그리고 이런 거 봤지? 자, 물체가 이렇게 추가 3개가 있고 얘들아, 무게중심은 물체 바깥에 존재할 수도 있음. 자, 물체는 이렇게 생겼다. 근데 무게중심은 요 추랑 추 3개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파란색 원래 물체가 아닌 물체 바깥에 존재할 수 있다고. 그래서 얘는 내가 아무리 크게 회전을 시켜도 무게중심이 물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넘어지지 않아. 그런 것들도 이제 무게중심 또는 복원력을 이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게중심이 물체 바깥에 존재한다. 그 우리 옛날에 놀 때 손가락 위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있어. 손가락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새 장난감 같은 게 있었거든. 날개가 이렇게 있고. 이거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있어? 이런 거 있어. 손가락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위에다 올렸을 때 얘네가 날라가 그 위에 딱 떠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거든. 걔는 무게중심이 여기 또는 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회전축을 놨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거지. 조금 움직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. 그런 장난감들이 이제 이렇게 복원력을 이용한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배라는 것도 무게중심을 낮게 설정을 하면은 이 부력이라는 거, 부력이 뭐냐면은 물 액체에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는데 그 부력과 중력이 이 중력이 밑에 있는 경우는 부력과 그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고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은 얘가 좀 더 불안정해진다 이 얘기야.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요 어딨냐? 어딨어? 1번, 2번 쓴 거 같고 어딨지? 바닥면, 바닥면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아야 한다. 요 두 가지를 이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피사의 사탑도 있고 뭐 원뿔 구조물, 사다리차, 초고층 건물 다 요거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는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혼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게요. 제가 수업 때 꼭 설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18쪽, 여기 16, 17쪽은 어렵거든. 그래서 다른 문제를 싹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마지막에 수업을 할게. 알겠죠?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. 자, 18쪽에 1번. 지뢰의 힘 F가 작용할 때 물체가 W인 물체가 놓여있는 지뢰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. 자, 첫 번째. 자, 받침점 기준으로 요 물체는 반시계로 막대기를 회전시키려는 힘이 존재하고 돌림힘이 존재하고 요 손이라는 것은 요쪽으로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이 존재하는 거지, 그치? 그래서 반시계와
시계의 돌림힘이 서로 같아지면 물체가 회전하지 않고 정지하겠죠. 그렇죠? 반시계의 힘이라는 건 W 곱하기 B고, 그 다음에 시계의 힘이라는 건 F 곱하기 A니까 F는 A분의 BW라고 할 수 있겠지. 틀렸네. 자, 두 번째. B가 일정할 때 A가 클수록, A가 커, 그러면은 F는 작아져야겠지. 그래서 작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다. 맞지?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W에 의한 돌림힘과 F에 의한 돌림힘. 자, W에 의한 돌림힘을 반시계 타우라고 하는 거지, 그치? 그리고 F에 의한 돌림힘을 시계 타우라고 하는 거고. 두 개 평형을 이루는 거 맞지? 좋습니다. 자, 2번.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의 한쪽 끝은 받침대로 받치고 있고 다른 쪽 끝은 손으로 받친다. 자, 100N 이렇게 있고 무게는 100N이고 길이는 4다. 자, 2번에 별표 한번 치고 자, 물체가 이렇게 100N, 이 막대가 무게가 있냐? 자, 막대가 무게가 있냐 없냐로 문제가 또 갈리거든. 요거 같은 경우는 막대에 물체가 있잖아. 그리고 이 막대 자체가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라고 했잖아. 그래서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있어야 돼. 일단 화살표를 그리고, 자, 요 물체는 정말 수많은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입자들의 무게를 다 합친 게 100N이란 얘기야. 근데 걔는 물체의 중심에 무게중심이라는 점을 하나 설정을 하고 거기에 100N이 작용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. 이해되지? 그래서 막대가 무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막대의 중간에 무게중심을 설정하고 거기다 100N 이렇게 화살표 그리면 돼요. 그 다음에 자,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했고 힘이, 자, 손으로 받치는 힘은 내가 F라고 할게. 괜찮아? 그랬을 때, 자, 받침점이 여기 있네. 받침점이 여기 있다. 그치?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요 막대는, 자, 받침점 이렇게 놓고 손이 없다고 쳐봐. 그러면은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겠지. 왜냐면 100N이라는 무게가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요쪽으로 시계 방향에 타우가 존재하네. 근데 시계 방향의 타우를 계산하는 방법이 100 곱하기 4m니까 4라고 쓰면 안 돼요. 자, 무게 중심이 존재하는 경우는 무게 중심과 축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무게 중심이 100이고 그리고 무게 중심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2m라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. 그래서 시계 방향의 타우는 100 곱하기 4가 아니고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위치하니까 여기서 받침점부터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아래에 넣어줘야 한다고. 그리고 반시계 타우는, 자, 손이 여기 있잖아. 그래서 F 곱하기, 자, 여기는 거리가 받침점으로부터 힘까지의 거리가 4m니까 4라고 쓰면 돼. 그 두 개 같아야겠지. 따라서 100 곱하기 2가 4 곱하기 F다. F는 50N이다 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.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은 50N. 그리고 중력에 의한 돌림힘은 아까 100 곱하기 2였으니까 200N 곱하기 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지. 이해됐죠?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대해서 없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. 물체의 무게가 없다. 근데 물체의 무게가 있으면은 무게중심을 가운데 설정하고 화살표를 그려주고 돌림힘을 계산할 때는 요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고. 요 거리가 아니고. 알겠죠? 자, 세 번째. 그림과 같이 물체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연장선이 바닥면에서 벗어났어. 그러면은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 넘어진다.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. 자, 물체가 반대로 안정적이려면은 첫 번째, 바닥면이 넓어야 되고 두 번째,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.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쳐봐, 밑에. 그럼 얘는 이 상황에서는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지. 그리고 무게중심이 엄청 밑에 있다고 치면은 내가 바닥면 이렇게 그렸을 때
요 밑에 있으니까 얘도 결국에 이쪽으로 다시 회전하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. 바닥면 쪽에 있으면은.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좀 더 물체가 안정적이다. 이거 이해되죠? 그쵸? 자, 네 번째. 자,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은 평형 상태 유지한다. 이게 아니고 둘 다. 둘 다 만족해야 평형을 유지한다고. 두 번째. 자, 무게중심 낮을 경우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쉽지. 세 번째. 알짜힘이 0이어도 돌림이 평형 이루지 않을 수 있지.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은 요렇게 두 힘의 화살표가 일직선상을 이루지 않으면은 얘는 회전할 수 있다고. 이렇게 만약에 물체가 힘이 있는데 요렇게 작용을 하고 요렇게 작용하면은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회전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. 자, 네 번째. 자, 타워 크레인은 힘의 평형, 돌평 둘 다 유지를 해야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정지하니까 작업자가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지, 그치? 자, 그래서 오늘 18조까지 문제까지 풀어보았고, 다음 시간에 대표 자료 분석을 풀면서 돌림 힘 요 단원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천천히 해볼게요. 그리고 영상에서 요 문제를 다 풀어볼 거거든. 다 풀어볼 거니까 우리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고.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.